네, 준마릴라의 도전. 오늘 약간 날씨가 쌀쌀합니다. 네, 이 쌀쌀한 기운을, 쌀쌀함을 전혀 못 느끼게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실 세 분 오늘 자리에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준마릴라가 돼서 포옹을 아주 많이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요. 창업이라도 열심히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창업할 돈이 없고요. 하지만 랭킹녀로서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그우먼 서성금 인사드립니다. 네, 성금 씨 반갑습니다. 성금 씨는 포옹, 죄송합니다.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포옹 네. 가족들하고 매일 합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예, 누구든. 성금 씨의 포옹 중에서, 이 포옹은 진짜 나를 불쾌했다 하는 포옹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등이 너무 외롭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 창업의 품격을 높여주실 네네. 조현복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의 틀을 만들어주는 현장 정보가 조현복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포옹의 추억.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예. 그럼 최근래 마지막 포옹은 언제였나요? 조카랑 어제 안아줬습니다. 저 예. 죄송한데요.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그런 질문은 그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아침부터. 다음 분, 예. 소중한 분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은 어떤 포옹이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오늘 아침에 한 포옹. 오늘 누가 집에서? 누구랑 하셨나요? 저희 아이들하고 네. 저희 아내랑 네. 뭐 조석으로 하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추운데 한번 하니까 떨어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기분이 나쁘다고요? 오해할 뻔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알아볼 창업이 자전거 카페 창업이라고요. 궁금한데요? 예, 카페는 그 가벼운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그 커피를 카페라고 하는데요. 네. 커피 파는 집이라고 좀 변했습니다. 오늘날 카페란 그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으로 레스토랑보다 좀 간편한 식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여급의 서비스가 따른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테마 카페는 기존에 주로 커피와 휴식을 간단하게 제공하는 단순한 휴식 개념을 벗어나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카페와 차별된 자전거 매니아를 위한 이색 테마 카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전거와 카페의 만남, 신선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신선한데, 아무래도 이 자전거 마니아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죠. 자전거 타세요? 저도 탑니다. 오. 예, 지금은 이제 너무 추워서 요즘에는 좀 못 타고 네네네. 있는데 자전거 길이 워낙에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나가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전거들이. 맞아요. 저도 예. 자전거를 좀 타고 있는데, 우리 박 기자님 자전거 좀 타세요? 이거 허벅지 못 비춰주죠, 이거. 좀 보여주셔야 아니, 그냥 되는데. 보입니다. 이제 예, 바지 예. 사이로도 딱 보입니다. 예. 허벅지가 얇으신 게 자전거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자전거 많이 타는 게요. 네네. 지금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600만 명 정도 오. 넘는다고 하는데, 800만 명 정도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국민 한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은 자전거 타는 것 같고요. 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동호회도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네. 동호회를 구성해서 아주 정기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자전거라는 게 이 동호회들끼리 같이 타면은 사실 이게 같이 단체를 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탈 때도 그렇지만은 사전에 모이는 장소, 네. 끝나고 나서 뒤풀이하는 장소. 사실은 자전거가 뭐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타는 뭐 5, 60만 원짜리 자전거가 아니고요. 네네. 기백만 원. 그렇죠. 예, 기천만 원. 자전거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요? 차비 값이에요. 예. 비싼 건 더 비싸죠. 예, 저는 기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한번 타봤습니다. 한 번 네. 타보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 가서 모임을 좀 하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고 싶더라도요. 도난, 분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카페라든지 어떤 모임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네.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유명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괜찮다라는 자전거를 좀 탔었거든요. 뭐 자전거 타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네. 생리작용이 일어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사라졌어요. 어머. 네, 어찌나 아까워서 어떡하나요? 우라통이 치밀든지. 네. 어쨌든 요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자전거 많이 타시고요. 또 동호회 숫자도 굉장히 많이 네. 늘었고요. 또 동호회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 더 즐겁고. 네. 근데 거기에 카페까지 생겼다니 카페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맡기고 네. 뭐 차를 마실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 뭐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자전거 전문 카페가 생긴다는 거는 테마 카페가 생긴다는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변에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카페가 거의 미용실만큼 있고요. 네, 맞아요. 카페가 마치 교회만큼 있고요. 네.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카페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현재 그 포화 상태고요. 민간은행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말에 한 4,900곳, 네. 2006년도에 650곳이고요. 5년 만에 7.5배 늘었다고 합니다. 총 매출액은 2,200억 이야. 1,200억 정도 그러니까 막 되고 억소리가 나시니까 지금 막 말을 갑자기 더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는 한 2조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와, 그렇군요. 2조 시장이네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사실 이제 카페가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 카페 이런 좀 특수화된 특징을 살린 카페가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애견 카페가 유행을 했듯이 또 자전거 카페가 오는 거고 북카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한 종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이 짧은 식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아까 서승금 씨 얘기했지만 카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네. 카페라 그러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먹을 수 있고 쉴 수가 있는데 그냥 기존 카페에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자전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매니아들이 타는 자전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자전거 전용 카페가 정말 필요한 게요. 자전거들이 일단 거치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비싼 자전거는 거치대가 무게도 줄이고 없죠. 없기 때문에 거치대가 없습니다. 세워놓을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혹시 서진 씨 자전거 세워놓는 거예요? 네. 발로 이렇게 탁 해갖고? 네, 그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거 좀 저가품이고요. 저렴한 거예요. 예. 이게 고가 자전거들은 자전거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전거 세우는 거 하나 자체가 일이고요. 자전거 대부분 어디다 걸어 놓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주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전용 카페들은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생기는 카페 그리고 자전거들이 그냥 또 이렇게 일렬로 이 자전거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줄줄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 공간 자체가 그래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자전거도 이제 네. 뭐 세우는 게 없이 그렇죠. 쭉 거치대에 탁탁탁 걸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차 공간 필요하죠. 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자전거 테마 카페의 경우는 두 가지 아이템이 결합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자전거와 카페. 카페. 그렇죠. 이런 형태를 컨버전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컨버전스 하면 그 융합인데요. 융합이라는 뜻인데요. 편의점의 빵집, 커피 전문점의 그 레이라이트, 그다음에 고양이 카페, 예금 카페 등이 있습니다. 커피를 주 메뉴를 가지고 만든 테마 카페 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카페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카페도 좀 유행 트렌드가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자전거 전문 이런 테마 카페가 생겨나고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자전거 테마 카페가 여성이 창업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걸 텐데 왜 여성이 창업하기 좋은지 좀 설명해 주셔야 그래요. 될 것 자전거 같아요. 왠지 하면 이거 또 남성분들이 하기에 좀 더 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또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프랜차이즈 저희가 뭐 아파트의 브랜드를 보고 요즘 아파트를 많이 고르듯이 이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이런 이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이 테이크아웃점들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일단은 안전합니다. 예, 프랜차이즈 대형을 하면 안전한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 혹시라도 한번 프랜차이즈를 해보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몇천만 원대가 아니고 몇억 원의 이제 로열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업하기가 사실 좀 부담이 돼서 네. 이런 자전거 전문 카페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생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오. 예, 그리고 여성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엄청나게 고칼로리라든지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보다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 몇 가지 이 음식만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음식도 간단합니다. 이 햄버거라든지 고칼로리, 예, 뭐, 간단하게 그렇죠. 먹고 즐길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식품의 질보다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맨 앞칸하고 맨 뒷칸은 주말에도 네. 하는데 사실 요즘 평일날도 탑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자전거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내려서 간단하게 빵과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좀 생활의 편리성을 좀 그런 쪽에 소구한다고 봤었을 때는 그 좀 여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창업이 아닐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고수부지나 보통 한강, 네. 강변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예. 근데 그곳에서 카페를 열 수 있게끔 허가가 나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차피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제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제 입점 공고가 나오는데 아.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요즘 뭐 세븐인지 네네네, 아니면 그렇죠. 편의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워낙 그렇게 대형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신규로 그렇게 진입하는 건 어렵고 오히려 차라리 좀 도심권에서 네. 예. 왜냐면은 고수부지에서 타고 가다가 커피 마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정 부분 오고 다른 가는 예, 길에. 그런 길에다가 저는 사실 그 예. 생각했어요.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네. 이 서울 근교에 근교 살짝 빠진 외곽에 펜션과 카페를 같이 짓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1박 2일 놀고 갈 수 있게끔. 오, 괜찮네요. 그거 괜찮은 자전거 아이템. 펜션 같은 자전거 네. 펜션이죠. 자전거 딱 안전하게. 그러면서 그리고 커피숍도 하나 같이 하고. 그렇죠. 저희 커피숍 있으면서 네. 2층, 3층은 뭐 이제 집으로 펜션 집으로 하면서 네. 아이들과 같이 함께 놀 수 있게끔. 요거 괜찮지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요즘 뭐, 예. 그렇죠. 요거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일단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 이런 좀 문제가 네.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 자전거 테마 카페인 만큼 이 좀 차별성, 그들만의 좀 차별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우후죽순 그리고 또 그 지금 강변 타면요 커피 팔고 이러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또 어떤 나만의 차별성도 분명히 있지 않아야 될까. 어떤 걸 신경 쓰면 좋을까요? 일단 다른 카페보다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줄 네. 수 있는 게요. 그 실내외 그 주차 공간, 테라스 주차 공간, 변형된 네. 테라스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경정비를 할 수 있는 공구와 그다음에 밖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에어 컴프레셔가 필요합니다. 네네. 인테리어는 그 자전거 부품으로 인테리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겠네요. 좀 전문화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카페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공구들도 필요하고요. 예. 그 커피를 마시면서 자전거도 좀 수리라도 그렇죠. 보고. 쉽게 말해서 이거죠. 네. 고속도로를 타면요, 우리가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네. 자동차의 모든 것을 다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유부터 시작해서 네. 정비까지 음식도 식사도 할 수 있고 네. 자전거 카페가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테마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자전거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선우 씨도 사랑하시나요? 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운동은 해야겠고, 네. 재미는 없고, 그렇죠. 러닝머신 뛰는 거 굉장히 지겹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좀 선호했었던, 그래서 전 자전거를 탑니다. 운동은 해야 되는데 재밌게 타려고. 맞아요. 재밌게 운동하기 위해서. 네. 저도 뭐 컨디션은요? 비슷한 이유긴 한데요. 뛰는 게 좀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자전거 타고 달리니까 차를 타고 다닐 때와는 다른 풍경들이 눈에 그렇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일석삼조. 박 기자님은 자전거를 타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아까 뭐 추워서 지금 못 한다 그러는데 네. 여름에는 여름대로 좀 너무 땀이 덥죠. 많이 나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묘한 매력이 있고요. 그렇죠. 겨울에는 이 자전거 이렇게 타다 보면은요. 콧물이 찔끔 흘러가지고 막 얼굴에 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자전거 타는 동안에는 내 모든 게 다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나만의 완전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자전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박 기자님 요새 굉장히 외로우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 혼자 있고 싶으신가 봐요. 혼자 있고 싶으신 네. 거고, 또 네. 생각할 것도 많으시고. 아니 네. 근데 이거는 타보지 않은 사람 느끼기 힘든 그렇죠, 매력입니다. 네, 저 같은 정말. 경우는 네.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베트남에 나온 무슨 다큐를 봤어요. 근데 그 베트남 언니들 다리를 보니까 굉장히 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와, 저 언니들은 어쩜 저렇게 다리가 길까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꾸준히 탔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질 수 있는 효과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전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관절이 나갔죠. 그래요. 저도 무리해갖고 무릎을 많이 심하게 나가서, 예, 자전거를 요새 좀 안 타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떠세요, 자전거?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좀 맛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좋죠. 재밌죠. 재미를 많이 주려고요. 저는 좀 그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뭐 카페를 조사해서요. 맛집에 가서 좀 먹는 목표로 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랭킹에 네. 저희가 말한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성금 씨 어떻게 랭킹? 어떤가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이 얘기가 그 얘기인지 사실 잠깐 좀 아리까리하긴 하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4위입니다. 여행지의 오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네. 비슷한 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예, 오감 우리가 뭐, 진짜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냄새도 맡고요. 눈도 시원해지고요. 네. 그렇죠. 들리는 뭐 풀소리, 새소리 이런 것도 있고요. 드라이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다르죠. 좀 더 네. 섬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전거 타니까 네. 좋습니다. 인정할 수 3위. 있습니다. 3위는요.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요즘 그래요. 그래서 출퇴근길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늘었다고는 해요. 한때 네네. 이런 운동이 좀 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 사실 여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매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네.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 생각을 했었어요. 오. 네. 집에서요? 네, 집에서. 네. 한 새벽 6시에 나오셔야 아니요, 뭐 아니요. 6시 반. 네, 나와서 자전거 타고 올 생각을 했었는데 오면 이제 땀이 흥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네.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과 우리 서진 씨를 위해서 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스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2위는요. 네. 연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것도 비슷한 조금 얘기긴 한데요. 비용을 네. 절약하기 네, 위해서. 근데 연비랑 환경이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우리 그렇죠. 왜 요즘에 또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서 맞습니다. 차도 하이브리드카다 뭐다 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요. 정말 마니아분들은요. 네. 이거 계속 돈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그래요? 허브 바꾸고 뭐 바꾸고. 네, 뭐. 근데 어쨌든 저는, 간에 몰랐어요. 되게 건전한 취미인 줄 알았는데 자전거도 좋아하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그리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아끼시니까 자전거 한 3대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로드용, 산악용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럼요. 용도에 다 용도에 따라서. 따라서 출퇴근용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대 있습니다. 자전거 자랑하시는 투어시네요. 거예요. 네, 자전거 부어. 자전거 때문에 아주 빚이 대출이가 또 어떻게 갚나 걱정입니다. 네. 네, 대망의 1위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 1위는요. 네. 재미와 걱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 재미와 걱정이요? 건강. 걱정을 건강이겠죠? 얻나요? 재미와 걱정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네. 제가 자전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저희 랭킹을 네. 성금 씨가 조사를 하셨는데 네. 요거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황했어요, 굉장히 약간.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네. 랭킹을 얘기하면서 야, 요거 오늘 괜찮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읽혔습니다. 아, 근데 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건강. 그렇죠. 재미와 건강. 건강입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건강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작을 네. 건강 때문에 했거든요. 네. 저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 이유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랭킹 알아봤는데 네. 뭐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전거 카페 창업이 아무래도 이제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네네.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준비할 내용을 보니까요. 뭐 사실 뭐 공간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또 자전거포에 준하는 어느 정도 용품도 필요한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 뻔한 거 말고요. 사실 자전거 이 매니아층 보면 사실 은근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프레임이 더 가벼운 거.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페달이 더 인체 공학적인 그렇죠. 거. 네. 그렇죠. 이 딸랑이 하나도요, 사실은 종류가 수백 가지가 그럼요, 다른데, 그럼요, 예, 그럼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런 거 입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쫄쫄이 바지 입는데, 쫄쫄이 입죠. 이 가격대가 또 따라서요, 그렇죠. 엄청나게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상한 쫄쫄이 바지다 싶은 것들이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근데 그걸 입고 자전거 타면 멋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이 자전거 카페만큼은요, 어느 정도 이 자전거 매니아들이 자신의 용품이라든지 자전거 애마, 이 자전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눈여겨를 하면서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매 전략이네요. 예. 네. 자전거가 꼭 날씨 좋을 때만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날이 굳으면은 안에다 넣어놔야 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오늘 내 애마 어떤 거예요? 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은근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안에다 한다 그러면 맞아요. 오히려 좀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떤 그 강변 내에다가 하기 힘드니까 좀 네. 외곽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 모닥불 같은 것도 좀 피워놓고 이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괜찮네요. 고구마 감자. 네, 고구마, 감자 이런 거 해주면서 네. 커피를 같이 이렇게 네.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마니아들이 또 물리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전거족들 그렇죠. 사이에 어떤 잇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그렇죠, 자전거 그렇죠, 탄다는 그렇죠. 사람 거기다 가봤다는데 가봤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 안 네. 가봤어? 안 가봤는데 자전거 아직 한지 얼마 안 됐네. 아직 멀었구나. 아, 이 요 정도. 한마디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존심 때문에 바로 당장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이 강변이나 이쪽 고수부지 쪽에는 그게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모닥불 피고 이러면 잡혀갑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상권이 좋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 커피 전문점의 역사를 보게 되면 1979년도에 그 원두를 가지고 대학로 출판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하나 2층에 위치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드는데 보증금이랑 권리금 관련된 게 저렴했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 외국의 그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1층에 입점하는 게 어떤 법칙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테마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서 좀 찾아와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면 아무데나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지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카페로. 그러니까 굳이 1층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요, 홍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새 자전거를 그냥 타시는 분들 없고 다 그럼요. 동호회 한두 개씩은 가입을 하시고 네. 계시거든요. 그저 동호회와 이렇게 좀 얘기만 되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동호회를 통해서 오는 손님들은 또 몇 퍼센트 할인도 그렇죠. 어디 해주고요. 동호회면 할인을 해주고 예. 어디는 뭐 그냥 하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권도 알아봤고 성금 씨는 네. 뭐 우리 지금 자전거를 타신 지 얼마 되셨어요? 허벅지나 이런 몸을 네. 딱 보시면 자전거 타신 지는 좀 안 저는 되신 것 자전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탔어요. 이 분위기 뭐죠? 아니 끌고 다니셨다고요? 아니, 저 초등학교부터 탔어요, 자전거를 네. 정말로. 지금도 쭉 타시고? 지금은 못 타요. 지금 관절 때문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신 거죠? 아니, 자전거 네. 마니아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데 자전거에 대해 네.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죠. 자전거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저는요, 네네. 살짝 불안한 것도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신선하고 생소한데 특정 계층, 특정인들한테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요거를 조금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방법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저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요. 네네. 네.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개설할 때 과연 사람들이 올까? 이 음식을 먹을까? 여기다 네네. 세우면 될까? 과연 누가 올까? 네.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자전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확실한 이 타겟 소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고요. 네. 아까 그리고 우리 전문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자전거라는 건 이동수단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요, 내가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거기 가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 유행만 타면은 그래요. 굳이 공간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지금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창업과는 좀 다른 형태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의외로 예,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덜 받는다고 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자전거 카페 찾아오는 그 길을 도로 포장이 깨끗이 된 그런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울퉁불퉁하고 웅덩이도 좀 있고요.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 완전? 오프로드처럼 네. 좀 그런 길도 있고 아니면 아스팔트로 깨끗하게도 좀 깔아놓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좀 느낌을 주면요 오히려 더 찾아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게 금방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어딘가를 먹으러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참 뭘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먹는 메뉴 또한 조금 더 차별화해서 그 집 음식이 참 맛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그래요.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먹는 메뉴가 구성되어 있게 운동 전에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메뉴 개발에 일단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로 회복을 줄 수 있는 메뉴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태미너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등산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음식 똑같이 드시면은 많이 좋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자전거 카페만의 경쟁력 분명히 있어야겠죠. 어떤 경쟁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은 이 서울 시내에 자전거 출퇴근을 더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자전거 도로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이면도로 또 다른 이면도로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정말 짜증납니다. 맞아요. 예, 가려고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선들이 자전거 도로 이제 맞아요, 점령하고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은 일종의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나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내가 자전거 타고 간다는데 누가 안 비켜. 가끔 보도에서도요 뒤에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비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전거는요 절대 자전거 도로라든지 허용된 장소에서만 타는 거지 그렇죠. 보도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내려서 도로가 보도에서는 됩니다. 불법이죠. 자전거 예. 차니까. 그렇죠.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과태료 물거든요. 그렇죠. 자전거도 사실 똑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는 좀 필요하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보다 더 내년이 더 좀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이런 어떤 의식들의 좀 변화도 있고요. 네. 제도적인 정비도 되고 있어서 어떤 이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카페는 오히려 지금보다 내일 네. 한 2, 3년을 더 미래에
선점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좀 큰 기대 이상의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또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네. 이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알아본 자전거 테마 카페. 네. 그렇죠. 분명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자기 자전거 타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추워서요. 네. 자전거 타실 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일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일라의 도전! 도전!